저는 지금 현재 회사원이고요. 해외 영업을 제가 지금 97년부터 했으니까는 17년째 해외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신 분들도 그 학생 몇 분을 제외하고는 다 회사원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뭐 지금 회사원이고요. 뭐 여자들이 나이를 말하는 걸 싫어하지만 뭐 이렇게 연도를 쓰면 나이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제가 그 혼자인 내가 혼자인 너에게 이 책이 작년 11월에 나오고 나서 그 신문 인터뷰를 몇 개를 했어요. 그런데 그 최근에 그 머니투데이라는 신문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런 데는 대부분 이렇게 만 나이로 쓰잖아요. 신문에 연예인 나이도 그렇고 다 만 나이인데, 거기다가 뭐 삼성 정밀화학 성수선 괄호치고 40 이렇게 적어놓으면서 저는 굉장히 그 상처를 받았는데, 기자가 사람을 두 번 죽인 게 뭐냐면 거기서 끝내지 않고 그 사람은 칭찬으로 쓴 것 같은데, 부록의 나이가 믿어지지 않는 소녀 같은 미모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그거 난 다음부터 저희 회사 사람들이 저한테 자꾸 부록수선 이렇게 불러가지고 검색해도 나오더라고요. 부록수선. 그래서 좀 부록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학교 졸업과 동시에 계속 해외 영업을 했고, 그 회사는 지금 CJ, LG전자를 다녔었고, 지금 2003년부터 지금 이제 계속 삼성정밀화학, 여기 강남역에 있어요. 그 삼성정밀화학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 회사를 두 번 옮기기는 했지만, 그 제조업체 해외 영업이라는 나름의 그 프린서플을 가지고 그 경력을 쌓았습니다. 저는 책을 3권을 냈는데요. 그 나는 오늘도 유럽 출장 간다, 밑줄 긋는 여자, 혼자인 내가 혼자인 너에게, 이렇게 3권을 냈어요. 그래서 나는 오늘도 유럽 출장 간다 말고 다른 책들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책 소개를 잠시 드리면, 이거 제가 2008년 2월에 나왔어요, 이 책이. 그런데 이게 아직도 팔리거든요. 그래서 저희 회사 신입사원들 중에 이 책을 읽고 지원을 했다는 친구들이 제법 있어요. 그러고 뭐 이렇게 다른 회사 면접할 때도 뭐 이 책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좀 있나 봐요. 그래서 굉장히 저자로서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제가 처음에 이 책을 내게 됐던 거는, 서점에 가면 뭐 무역 실무 뭐 이런 책들은 많은데 실제 해외 영업이 어떤 일을 하느냐, 그런 책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 홈페이지를 유심히 보고 있던 이 출판사 부키의 편집장이 저한테 책을 한 권 쓰자고 적극적으로 작업을 한 결과 제가 이렇게 책을 쓰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거 다음에 한 권이 또 나온 게, 제가 2009년에 밑줄 긋는 여자라고 독서 에세이를 냈거든요. 제 책 중에서는 제일 많이 팔린 책이고요. 이 책으로 좀 에세이스트의 이름을 얻게 됐습니다. 이게 가장 최근작인데 작년 11월에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강남 교보에 가시면 G22 매대, 베스트셀러 매대에 당당하게 누워 있습니다. 책이 나오면 두 가지의 운명이 있거든요. 서 있느냐 누워 있느냐. 잘 팔리는 책들은 매대에 누워 있고, 안 팔리는 책들은 빼꼼하게 한 권 꽂혀 있다가 금방 빠지죠. 그래서 다행히 지금 누워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자, 이제 시작을 하면요. 오늘 여기 이렇게 오신 분들 중에 해외 영업에 관심이 있는 분들도 있으시고, 아니면 그냥 세일즈 자체 영업에 관심이 있는 분들, 또는 뭐 전직을 하고 싶으신 분들, 또는 대학생들 중에 해외 영업이 뭐지? 그거 하려면 뭐 준비해야 되지? 이런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해외 영업이 단어 2개가 합쳐진 거잖아요. 해외하고 영업.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영업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많은 대학생들이 보면 해외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해외 붙으면 아무래도 이 뽀다구가 나니까.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뭐냐면, 해외 영업이 너무 멋있는 일을 하는 건지 알고 들어오는 신입사원들이 많아요. 그래서 금방 나가는 애들이 많거든요.
한 6개월 만에 이렇게 나가는 애들이 어렵게 들어왔지만 그런 애들이 어느 회사에나 많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사실 오해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드라마 보면 뭐 27, 8밖에 안 된 애들이 막 비즈니스 막 이렇게 타고 막 이렇게 막 되게 얇은 노트북으로 막 뭐 이렇게 하면서 뭐 가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뭐 가서 또 뭐 회장하고 악수하면 그 옆에서 사람들이 막 박수 치고 뭐, 뭐 만년필로 좋은 그 사인하고 이런 거 나오니까 그런 거를 이제 보고 로망이 많으니까 이제 신입사원들이 아 이게 해외 영업에서는 해외 방점을 딱 찍고 아 금방이라도 이제 비즈니스를 당장 탈 것처럼 이렇게 오는데 실제로 중요한 건 영업이거든요. 그러고 실제로 출장을 신입사원을 안 보내죠. 네, 저도 한 3년 차 때 이제 처음 갔었고 요즘에는 이제 신입사원들이 이런 당근과 이 채찍을 같이 줘야지만 되기 때문에 이제 뭐 1년 차에도 좀 보내긴 하는데 그 해외 영업에서 중요한 건 영업이란 말이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너무 해외에 방점을 찍은 나머지 너무 로망을 가지고 들어와서 금방 그만두는 그런 불상사도 있지만 또 하나 뭐냐면 역설적으로 아 나는 영어를 못하니까 나는 해외 영업을 못해. 나는 뭐 내가 해외 영업을 하려면 영어 먼저 마스터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포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중요한 게 영업이거든요. 외국어를 좀 못해도 괜찮아요. 그 외국어를 사실 미국에 오래 살다 왔다고 해서 잘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3권의 책을 썼습니다만 혹시라도 제 책을 읽어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굉장히 쉽게 쓰거든요. 제가 뭐 설명할 때도 굉장히 쉽게 해요. 그런데 그게 되게 글을 쓸 때는 중요한 건데 그거를 누구한테 배웠냐면 어떤 유명한 작가한테 배운 게 아니라 제가 그 신입사원 때 저희 부장님이 계셨는데 되게 막 욕도 막 잘하고 막 되게 성질이 더러운 그런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보다 다들 다 좀 연식이 다 많이 낮으신 것 같은데 이제 제가 대학 때는 보케블러리 33,000이라는 책이 되게 유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 권성현 대표님은 아실 거예요. 저보다 조금 위시니까. 그래서 그 보케블러리 22,000, 보케블러리 33,000 그런 책이 유행을 해서 대학생들이 그런 거를 많이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일생에 한 번도 쓰지 않을 어려운 단어를 굉장히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입사원 때 들어갔을 때 저희 그 성질이 안 좋은 부장께서 저한테 이제 그 어떤 바이어가 왔다 갔는데 이제 그 사람한테 감사하는 메일을 써라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제 보케블러리 33,000을 이제 마스터한 그런 기념으로 이게 막 되게 막 멋있게 썼죠. 그래서 이렇게 단어도 막 근사한 거 많이 넣고 그래가지고 아 다 썼습니다. 그러고 이제 그때는 출력해서 딱 드렸더니 그 아저씨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게 부들부들 떨더니 사투리로 막 찌잡히라고 막 그러더니 막 가격이 찢었어요. 정말로 찢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이 레터를 누구 읽으라고 쓴 거냐 네가 영어 잘하는 걸 자랑하려고 쓴 거냐 이러면서 이런 어려운 단어가 여기 왜 들어가냐 그러면서 앞으로는 중학교 정도의 그 영어를 배운 사람이면 누구나 쓸 수 있는 그런 단어 아니면 쓰지 말았다 그랬어요. 근데 그게 제가 굉장히 도움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어려운 말을 하거나 뭐 영어를 빨리 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의사 전달이 효율적으로 되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해외 영업하는 사람 중에 영어 잘 못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렇게 또 자주 만나다 보면 말을 못해도 또 알아들어요, 또. 그래서 그 실제로 저희 회사의 어떤 한 부장님은 거의 모든 그 희로애락의 감정의 표현을 영어로 오마이갓이라는 한 단어로 하시는 분이 있는데
뭐 이런 거죠. 뭐 원자재가 너무 올라서 이거는 원가가 너무 올렸다. 오 마이 갓 이러면은 이게 테러블한 시츄에이션이다. 그런 오 마이 갓이고 나 지금 이렇게 물건이 너무 잘 팔려서 행복하다. 오 마이 갓 이러면 그거 굉장히 행복하다. 이래서 그분 별명이 미스터 오 마이 갓이거든요. 자기만 모르는 건데 그래서 그 영어를 못해도 할 수 있는 게 해외 영업이니까 너무 뭐 그것 때문에 지레 포기하시고 또 그 우리나라 그 특히 여자들 그런 거 있잖아요. 수영을 다니기 위해서 먼저 헬스를 해야 돼. 왜냐면 수영복 입어야 되니까. 그래서 살을 뺀 다음에 수영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수영 다니기 위해서 헬스 먼저 다니고 다이어트하고 하다 보니까 평생 수영을 못 배우는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래서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그냥 질르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 강의 제목을 안 들었는데 권성현 대표님이 강의 제목을 처음에 해외 영업 잘하는 법으로 해가지고 공지가 나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이걸 바꿔달라고 그런 다음에 그 글로벌 작업의 정석으로 고쳤어요. 근데 이렇게 나가면 곤란한 게 해외 영업을 잘하는 법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정해진 게 없어요, 진짜. 그래서 누구나 자기에 맞게 하면 돼, 자기에 맞게. 이렇게 무슨 잘하는 매뉴얼이 있어가지고 그거 보면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른 방법으로 하는 거거든요. 김치찌개를 끓여도 참치를 넣는 사람도 있고 돼지 목살을 넣는 사람도 있고 스팸을 넣는 사람도 있고 뭐 심지어 오뎅 넣는 사람도 있던데 다 다르게 한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거는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뭐 요즘에 또 멘토 이런 게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누구한테 배워야지 뭐 이런 거 그렇게 이렇게 쪼으실 필요가 없고 자기 스타일을 찾으시면 누구나 잘 할 수 있고요. 제가 요즘에 되게 문제를 느끼는 게 이 오디션 프로그램들인데 지금 카메라를 막 보려니까는 좀 뻘쭘해가지고 그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요즘에 되게 유행이잖아요. 그런데 오디션 프로그램들을 보면 특히 MBC 위대한 탄생 같은 경우 저는 되게 문제가 크다고 보는데 그거를 멘토를 지정해가지고 뭐 이렇게 자기 방식대로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니까는 막 박정현 같은 애들이 막 하면 굉장히 뭐 이렇게 좀 감정 표현 이런 쪽으로 가고 뭐 김태원 이런 쪽으로 가면 막 그런 애들만 뽑아서 뭐 락군단처럼 막 가버리고 막 이런데 그게 사실 내가 하는 대로 나 따라 해라 이게 멘토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사실 정답이 없어요. 맞는 게 없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 프로를 가끔 보는데 이 프로를 보면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의견이 틀려요. 항상 양현석하고 박진영이. 그래서 특히 지금 생방 탑10 확정되기 전에 2명씩 뭐 이렇게 팀으로 나올 때 보면은 박진영은 막 이렇게 막 블레임 한단 말이죠. 선곡이 잘못됐다. 오늘 선곡이 잘못돼서 이 모양이다. 막 이렇게 심사를 하면 양현석은 이게 선곡이 잘못된 게 아니라 둘이 안 맞는다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똑같은 행동을 해도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틀려요.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상사를 만나냐에 따라서 똑같은 일을 했는데 칭찬을 받을 수도 있고 되게 욕을 먹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나한테 뭐 칭찬을 했다고 너무 좋아할 것도 없고 누가 나를 너는 진짜 안 되겠다 뭐 그런 말 하면 안 되지만 그런 어떤 사람이 했다고 해서 기를 죽을 필요도 없고 정말로 정답이 없거든요. 자기의 스타일 꼭 해외 영업이 아니더라도 어떤 인간관계의 인터랙션에서나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스타일을 찾아야지 누구를 따라하려고 하는 거는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회사 다니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특히 회사에서 가장 큰 복이 뭐냐면 상사를 잘 만나는 거죠.
이 정말 대부분의 그 회사원들이 회사를 그만둘 때 그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대학원 간다, 유학 간다, 뭐 유학 준비를 한다, 조금 더 내 인생에 대해 생각해보고 싶다, 일단은 쉬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데 까고 보면 전부 다 상사와의 불화죠. 사실 뭐 그 돈을 갖다가 뭐 어디가 뭐 1억 준다 이러면 다들 가겠지만 뭐 그 살짝 5% 10% 올려주는 거 가지고 지금 만족하면 대부분 옮기지 않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보통 상사와의 불화를 못 이겨서 그냥 그만둬버린단 말이죠. 그러고 상사한테 주눅 드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보통 영업 같은 데는 회사마다 다르지만 영업이 그래도 다른 조직보다 위계 질서가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수를 누가 만나느냐에 따라서 되게 자기 방식대로 가르치려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뭐 어떤 되게 원칙대로 하는 되게 답답한 이런 사람을 어떤 되게 막 발랄한 여자 신입사원이 만나면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고 그 사람한테 너무 쫄아서 나는 영업이 안 맞나 보다. 그리고 그만두는 친구들도 제가 여럿을 봤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저렇게 할 때. 그리고 저는 회사 생활하다 보면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막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회사에 가나. 그런데 뭐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야, 이딴 식으로 하려면 때려쳐.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자기가 오너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있으면 네가 때려쳐 라고 하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말할 깜냥이 안 된다. 그러면 속으로 그렇게 말하면서 일을 갈면 되죠. 네가 먼저 나가게 해주마. 네가 나에게 결제를 받게 될 것이다. 3년 안에.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 왜 어렵게 들어온 회사를 내가 그만둡니까? 아깝잖아요. 특히 그 사람이 싫어서 그런 건 그 사람이 물러나게 해야죠. 그래서 그 자기의 강점을 그리고 보통 이게 꼭 해외 영업뿐만 아니라 이런 건데 저한테 막내 동생이 있는데 이제는 걔도 대리인데 보면은 그런 게 되게 심하더라고요. 가끔씩 집에서 울고 그러면은 무슨 일이 있었냐 그러면 자기가 혼자 남아서 야근을 하는데 사람들이 다 먼저 가면서 그냥 갔다. 그래서 아니 그러면 그냥 가지 뭘 어떻게 하냐 그러면 뭐 이렇게 커피라도 하나 뽑아주면서 우리 누구씨 혼자 수고가 많네 이걸 안 해줬다. 그런데 사실 일을 갖다가 내가 하는 거지 누구 예쁨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되게 독립적인 거란 말이죠. 그래서 자기의 인정은 자기 스스로에게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칭찬에 잘 휘둘리는 사람들은 이용을 많이 당해요. 원래 사기 잘 당하는 사람들이 그 칭찬에 약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왜 이렇게 아름다우세요? 이런 말이 흔들리고 이러면은 뭐 여자들도 나쁜 남자 자꾸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은 누가 칭찬해주지 않아도 자기가 인정하면 되는 거고 자기의 강점을 인정하면서 승부를 하자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두부를 파는 것도 예술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이제 회사원들이 해외 영업 얘기 조금 뒤에서 할 텐데 되게 많은 회사원들 특히 신입사원들이 근사한 일을 안 시키면 애들이 막 난리를 쳐요. 내가 이런 거 하려고 들어온 사람이 아니다. 내가 이렇게 청춘을 보내려고 뭐 그렇게 스펙을 쌓지 않았다. 그래서 되게 난리를 치고 되게 좀 자기가 생각하기에 시시한 일이라고 생각되면 되게 대충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주 시시한 일이라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근데 두부를 파는 것도 예술이 돼야지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뭐 시키는 대로 대충 하고 사실 영업사원들 같은 경우는 회사원들은 아마 제 말에 되게 공감하실 겁니다. 대학생들은 아직 잘 공감이 안 될 텐데 줄을 어디에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제품을 만드냐.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제가 전 직장이 LG전자였는데 그게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조직이 뭐 TV 수출, 비디오 수출, 뭐
냉장고 수출 이렇게 돼 있고 그 수출 그 밑으로 다시 지역별로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죠. 제가 호주를 맡았는데 그 당시에 원래 호주가 남반구이기 때문에 그 틀려요, 제품이. 그래서 호주, 뉴질랜드 이런 데는 굉장히 주요 시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되게 인기 없는 데고 이제 좀 이렇게 주요 그게 아닌데 그 맞고 그게 올림픽을 했는데 올림픽 특수가 돼서 제가 뭐 특별한 노력을 안 했는데도 실적이 뭐 없어서 못 파는 이런 게 된 거죠. 운이 좋으면 그렇게 되고 뭐 어떤 나라를 맡았는데 그 나라에 뭐 내란이 나고 뭐 전쟁이 나고 막 이렇게 되면 뭘 할라 그래도 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운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그리고 어떤 제품을 맡느냐 그런 것 굉장히 중요하고 그걸 되게 복걸복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조그만 일을 해도 다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근데 요즘에는 워낙 뭐 이렇게 스캐너, 팩스 스캐너 이런 거 잘 돼 있고 이래가지고 별로 그런 일이 없지만 예전에 신입사원들한테 이거 팩스 좀 보낼래요? 이렇게 하면은 너무 달라요. 그래서 일부러 저는 팩스 보내기 꼭 한 번씩 시켜봤거든요. 애들이 어떻게 일을 하나 한 번씩 보려고. 어떻게 하냐면 잘하는 애들은 이렇게 팩스를 주면 자기들이 이렇게 표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에 뭐 전체 페이지, 뭐 몇 페이지, 뭐 그러고 뭐 하창한 봄날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이런 걸 막 쓰는 애들도 있어요. 뭐 그래서 그 다음에 거기 그 페이지마다 10페이지면 10분의 1, 10분의 2, 10분의 3, 10분의 4 그걸 해가지고 다 보낸 다음에 그 팩스 잘 들어갔나 그 리저트 그런 거 누르면 뭐 몇 분 몇 초 뭐 10분의 15K 이런 거 출력이 되거든요. 그걸 뽑아와가지고 다 보냈습니다. 뭐 또 보내실 거 없어요? 이런 애들이 있고 그걸 시키면 저 여자 이걸 왜 나한테 시켜 막 이런 표정으로 그걸 그냥 퉁 받아가가지고 퉁으로 딱 넣고 이렇게 다른 데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와서 그냥 나와 있으면 다 들어갔나 보다 그러고 이렇게 주면 팩스를 못 받았어요. 그리고 받았더라도 2장 겹쳐져서 뭉개져서 받거나 그러니까 이렇게 한꺼번에 퉁 해놓으면은 2장이 함께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뭐 트랜스미션 에러 이런 거 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팩스 하나만 보내보는 거 시켜봐도 누가 어떻게 일을 하는지 사실 다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회사 같은 데 보면 임원들이 막 다 노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많잖아요. 뭐 이렇게. 그런데 사람들이 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회사원들 세계에서 이런 말이 있는데 그 고스톱 쳐서 임원 된 사람 없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한심해 보이는 임원도 뭔가 하나 그 장기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거기까지 올라온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 두부를 파는 것도 예술이고 자기의 가치를 저런 커모디티에도 얹어야지 아주 단순히 뭐 가격을 내려서 팔고 뭐 덤핑, 뭐 머리 끼워줘서 팔고 이런 거를 하면 영업사원의 룰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아주 사소한 거를 하더라도 자기 그 가치를 얹어서 밸류를 만들어 나가야지 됩니다. 이제 지금 막 되게 빨리 막 바뀌어 나가잖아요. 환경이. 그러고 영업 환경도 워낙 많이 바뀌고 있고 오늘 제가 이 시간에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영업을 어떻게 잘하냐는 저는 오늘은 설명을 못 드려요. 왜냐면 영업에도 이게 너무나 큰 개념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B2B를 하느냐 뭐를 하느냐에 따라서 프로세스도 다 너무 다르고 어떤 고객을 공략하고 어떻게 분석을 하고 어떻게 전략을 세울 것이냐 그런 얘기는 제가 오늘 못 드리죠. 저는 다만 오늘 좀 나누고 싶은 얘기는 어떻게 이게 다 사람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고객을 내 편으로 만들고 고객이 나를 좋아하게 할 것인가 이런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고객이라는 것이 결국은 사람이거든요. 우리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인간적인 관계, 인티머시가 형성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고객이 정말 나랑 친한지 그거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사실 다 뭐 요즘 사람들 다 친절하기 때문에 그냥 대놓고 왔어 뭐 더 예뻐졌네 막 그래서 밥 먹고 가 그거는 누구한테나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 거 가지고 아 저 사람은 나 되게 좋아해. 근데 좋아하는데 왜 안 사주냐? 막 이렇게 하면 못 파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이 나를 정말로 좋아하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아무런 목적이 없는데 전화해가지고 뭐 잘 지내? 아이 뭐 그냥 요즘 뜸하네 뭐 이러고 끊는 사람들 있죠. 그러면 정말 인티머시가 형성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게 저는 어쩔 때 전화가 많이 오냐면 우리 북한이 무슨 도발을 했을 때 많은 전화가 옵니다. 뭐 괜찮니? 뭐 방사선 그런 건 괜찮아? 뭐 이렇게 너네 집 앞에는 폭탄 안 울려? 뭐 이렇게 그런 전화들이 온단 말이죠. 그리고 영업이 아무리 뭐 요즘에 뭐 전자입찰도 많고 여러 가지 루트가 있지만 결국은 사람이 만나서 하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그 아이폰 한참 잘 팔릴 때 아이폰을 누가 못 팔겠어요? 없어서 못 파는데. 그 막 대기 막 웨이팅도 막 걸려 있고 루이비통 가방을 사실 누가 못 팝니까? 가만히 있어도 팔리는데 백화점 들어가려고 줄을 서는 그런 제품들인데 그런데 그런 거는 영업사원이 필요 없죠 사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할 때 그 제품만 파는 게 아니라 자기를 얹어서 파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고객에게 피와 살을 가진 3차적 존재로 인식이 3차원적인 그런 존재로 인식되지 않으면 뭐 이런 거예요. 뭐 회사에서 조직 변경을 해가지고 담당자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최소한 전에 수잔이 할 때 서비스 정말 좋았는데 너무 안타깝다. 막 디렉터한테 막 전화해서 어떻게 좀 계속하게 해주면 안 되겠느냐. 그런 전화를 받고 그런다면 여러분들은 고객 관리 잘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뭐 이렇게 뭐 바뀌었는지 말았는지 누가 해도 다 똑같다 뭐 이렇게 되면 그 회사의 영업사원들의 수준은 굉장히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좀 개인화, 그래서 내가 정말 보고 싶은 존재, 그래서 별일이 없어도 또 연락이 없으면 괜히 좀 이상한 사람도 있잖아. 얘가 연락 올 때가 됐는데 왜 없지? 그리고 뭐 출장 가면 이 사람하고 뭐 예의상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보고 싶어서 밥 한번 먹고 싶은 그런 사람이 돼야지 되는 거고요. 제가 사실 그 회사에 매여 있기 때문에 강의를 좀 거의 못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이것도 그 권 대표님이 목요일에 해야지 사람이 더 많이 온다고 그랬는데 목요일에 퇴근 시간을 제가 예측할 수가 없어서 이제 토요일에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강의를 그 회사의 메인 몸이라 거의 하지는 못하지만 강의가 사실 좀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가 제가 왜 나한테 강의가 들어올까 그거를 생각해 보니까 회사원이 좀 브랜드를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저는 어떻게 성수선 네이버에 치면 많이 뜨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나름 브랜드를 만든 거죠. 좀 그래서 많이 들어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사실 영업사원들이 자기 브랜드를 갖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누구 하면 뭐가 딱 떠오르는 거. 뭐 그런 말이 있어요. 천박한 스타일이라도 없는 것보다는 낫다. 그러니까 누구 그러면 그 옷 막 예쁘게 입는 여자 천박해. 이게 차라리 그 누구 이거보단 차라리 낫다는 거죠. 뭐 걔는 어떻게 그 돈 주고 그런 옷을 사냐. 걔 맨날 그 꽃무늬 들어간 거 입는 걔 아니야. 그게 차라리 낫다는 거야. 누군지 기억 안 나는 거보다는. 그렇게 해서 자기의 브랜드가 뭐냐 이거죠. 그래서 뭐 루이비통 저렇게 다 모아놓고 보니까 좀 징그러운데 내가 어떻게 기억되고 나의 브랜드가 뭐냐 그리고 내 브랜드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SNS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보통 이제 그 회사원 아저씨들 그 페이스북 같은 거를 만들어 놓고 처음에 한 3일 정도 열심히 하다가 대부분 못해요. 근데 이유가 뭐냐면
쓸 게 없거든요. 그 쓸 게 없고, 그리고 뭐 많은 또 여자 애들도 대부분 보면 그 음식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잠깐 그러고 이렇게 잘 나올 때까지 음식 못 먹게 하고 막 그걸 찍어서 계속 음식 사진만 올리잖아요. 그 컨텐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 사진을 올려도 뭔가 인사이트가 있어야지 음식 사진에 대한 뭐냐면 이 집에는 예를 들어서 뭐 이 집에는 뭐 인공조미료를 하나도 넣지 않았는데 깊은 맛이 나므로 이 집을 추천한다던가 뭐 이 정도라도 있어야지 뭐 그냥 아무 밑도 끝도 없이 음식 사진을 올려놓고 맛있네 쩝뭐 이런 컨텐츠들이니까는 유지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아무런 특징이 없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페이스북 친구 끊기도 많이 누르죠. 아무 내용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떤 자기의 브랜드를, 자기의 컨텐츠를 좀 만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의 사례를 들어가지고 제가 고객을 여러분이 만날 때 얼마나 세심하게 하고 있나 하나의 그 사례를 들어가지고 좀 같이 얘기해 보려고 이거를 제가 만들었는데 혹시 해외 영업 하시는 분 계세요, 여기서? 아, 예, 계시네요. 네. 일단 그 해외 영업을 하면 이게 굉장히 살찌는 직업이에요. 뭐냐면 굉장히 밥을 많이 먹어요. 고객들이 오면 저녁 식사, 점심 식사 이런 걸 많이 하는데 그 보통 먹을 때 뭐 한정식 갈비 뭐 이런 거 뭐 많이 먹잖아요. 자기 돈으로 먹을 수 없는 음식들. 이런 거를 먹다 보니까 진짜 칼로리도 높고 살이 많이 찐다고 출장 가면은 또 뭐 그 나라 거 먹고 막 이러다 보면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제가 이거를 만들었는데 뭐냐면 해외에서 바이어가 들어왔을 때 그 사람에게 저녁 식사를 우리가 초대할 때 어떻게 하는지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일단은 다음 주 수요일에 미국에서 바이어가 남자 1명, 여자 1명 이렇게 둘이 오기로 했어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의 한국 회사는 아직도 수준이 이렇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바이어 온다 그러면은 신입사원한테 어이 10명 식당 예약해 그러면은 걔가 어디로요? 그러면 어디긴 어디야 이 앞이지 뭐 그러면 회사 옆에 갈비집 이런 거를 예약해서 아무 또 생각 없이 그냥 10명 예약이요. 이러면 또 방 주죠 방. 그러면 그냥 회의 끝나고 이렇게 걸어가지고 가고 이런 게 아직 되게 많은 회사들의 수준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외국 사람 오면은 갈비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보통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출장을 오면 그러니까 항상 역지사지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저희가 미국 출장을 가잖아요. 그럼 비행기 값이 막 200만 원 넘잖아요. 이코노미 타도. 그러면 하나 만나러 가진 않거든요. 비행기 값이 아까워서라도 가면 몇 군데를 만난단 말이에요. 며칠씩 있으면서. 한국에 출장 오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와서 우리 회사만 만나고 가는 게 아니라 한국에 한 3-4회사를 만나든지 아니면 한국에 우리만 만나면 일본하고 뭐 중국하고 타이완 뭐 이런 식으로 엮어서 한 번에 쭉 다 보는 그런 인텐시브한 스케줄을 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 사람 다음 주 수요일에 미국 사람 온다고? 뭐 그럼 갈비집 예약해. 여기서 하면 이건 굉장히 하수인 거죠. 그 사람이 이 스케줄이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파악한 다음에 장소를 정해야 돼요.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일요일에 와가지고 한국에 일주일 있어요. 그러면 월화 이미 다른 회사들하고 다 밥을 먹었잖아요. 월화 뭐 먹었겠어요? 갈비 먹었겠죠.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수요일 갈비를 하면 그 외국 사람은 월요일에 갈비, 화요일에 갈비, 수요일에 갈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외국인 친구가 자기는 갈비가 제일 싫다고 한국에 가서 자기가 일주일에 연장 갈비를 먹은 적이 있는데 냄새만 맡아도 질린다고 해서 자기는 한국 음식이 너무 싫어져서 대한항공에서 주는 비빔밥 냄새를 참을 수가 없다. 이런 애도 저는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정말 너무 기계적으로 일을 한단 말이에요. 외국 사람이 온다 그러면 외국 사람 오면은 뭐니 뭐니 해도 갈비지. 그 갈비 그 비싼 거 대접하는 건 좋지만 그 사람이 어제 뭘 먹었는지 이 여행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채식주의자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아무리 비싼 갈비집 뭐 그 한우 얼마나 비싸요. 그런데 가면은 뭐를 하겠어요. 그래서 식당을 그 예약을 할 때 장소 메뉴를 정하려면 그 사람의 일정을 먼저 파악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우리 회사가 수요일인데 월요일 화요일에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제가 삼성이면 그 바이어가 월요일에는 LG를 만나고 화요일에 현대를 만났어. 그럼 걔네하고 갈비 이미 먹었단 말이죠. 그러면 다른 걸로 해야지 될 거 아니에요. 그러고 뭐 한국에 이미 3주를 있었어요. 뭐 엔지니어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3주를 있었어요. 그러면 자기 나라 음식이 되게 먹고 싶겠죠. 그러면 저는 독일 사람들 왔는데 한국에 한 3주 정도 있은 애들이면 저는 막 그 오스트리아 레스토랑 뭐 이런 데 가거든요. 독일 뭐 베어린이라 이런 데. 그런 데 가서 자기 나라 음식이 좀 땡길 때 이걸 먹여줘야지 돼요. 그러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역시 뭐 한국 음식 하면은 그 갈비지 뭐 한정식은 한번 먹어야지 이러는데 그 싫어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좀 파악을 해줘야지 되거든요. 그리고 한국에 와서 스시를 먹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데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스시가 싸고 퀄리티가 좀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스시를 먹으려는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또 여자들은 항상 평생을 다이어트를 하잖아요. 그 이탈리아 여자 바이어 이렇게 왔는데 갈비집 데려가면 정말 안 먹어요. 그런데 막 그 안 먹으려는 사람한테 막 플리즈 막 이렇게 하면 정말 고역이거든요. 그 뭐 잘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나 다이어트 하려는데 그 스테이크 한쪽도 다 못 먹는 사람한테 그 갈비를 막 계속 그 앞접시에 그 놔주면서 뭐 상추쌈 그 쌈 싸먹는 요령 알려주고 막 입 터지게 앞에서 막 먹고 이거는 정말 이거는 뭐 잘하자는 게 아니에요. 보통 저녁 식사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까지 왔다는 건 대단한 기회거든요. 그 기회를 통째로 망쳐버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뭐를 할 때건 좀 개별적인 노력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누가 오냐에 따라서 메뉴는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 외국 사람이 왔을 때 식사 하나의 예로 디테일을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의 강의의 주제가 밥을 어떻게 먹느냐가 아니라 이 밥을 주제로 지금 사람을 대하는 디테일을 설명하는 건데요. 그래서 무차별적으로 외국 사람 오면 갈비, 그것도 회사 앞 갈비집 이런 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스케줄을 파악하고 최소한 전날 뭘 먹었는지 파악하고 그러고 장소를 잡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러분들 그 혹시 인터넷 맛집 검색하고 그 가보신 적 있으시죠? 그럼 인터넷에 막 최고의 맛집, 뭐 TV 프로에 뭐 VJ 특공대에 막 정말 맛있어요. 막 이런 데 가면 정말 맛있던가요? 맛이 없는 집들이 이제 많거든요. 그 식당 주인들이 돈을 주고 출연한 집들도 많고 심지어 막 이렇게 우걱우걱 먹으면서 정말 맛있네 이런 사람들 엑스트라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사람들이 카메라 앞에서 잘 못 먹거든요. 그런데 여기다 카메라를 딱 놓고 꼭 하면서 막 더 많이 넣고 막 씹으세요. 맛있게 먹으세요. 막 이러면 못해요. 그 사람들 엑스트라가 굉장히 많아요. 뭔가 우걱우걱 넣으면서 정말 맛있네요. 막 이런 거를 보고 아무런 검증되어 있지 않은 식당에 가면 우리가 가도 맛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거 인터넷만 보고 사전 답사를 한 번도 안 하고 특히 VIP를 그 모시고 간다는 것은 굉장히 성의가 없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안 가본 식당에 누구를 초대할 때는 그 가서 화장실까지 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무리 좋은 식당이라도 그런 데가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에 그런 데 많은데 빌딩의 구조상 식당은 되게 좋은데
화장실을 가려면 식당에서 나가야 돼. 그래서 외국 사람들 말도 안 되는데 막 식당에서 나가서 저 건물의 뭐 끝에 있는 경우라던가 특히 강북에 있는 유명 맛집 가면 빌딩에 화장실이 없어요. 빌딩에. 옆 빌딩 가야 된다거나 뭐 이런 경우 막 있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그게 불편하고 화장실 한 번 갔다 오면 모든 입맛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또 뭐 남녀 공용 화장실. 저는 개인적으로 남녀 공용 화장실이 있는 술집은 웬만해서 제가 안 가거든요. 불편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 다 봐야 된다고요. 그리고 거기에 뭐 넓은 뭐 독립된 공간이 있는가, 뭐 조용한가, 뭐 여기서 뭐 음식 서비스는 뭐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사전 답사를 해서 봐야지 이거를 무턱대고 그냥 인터넷에 맛있다는데 한 번 가보죠 뭐. 이거 우리끼리 먹을 때는 몰라도 이게 귀한 손님을 모시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심지어 이거 소개팅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잘해보고자 하는 뜻이 있다면 최소한 뭘 먹을지 어디 갈지를 좀 남자가 생각하고 가야 되죠. 여자들이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뭐 아무거나 뭐 저는 여기 아는 데가 없는데 아시는 데 있으세요? 이런 남자 정말 싫어하거든요. 너무 싫어하다 보니까 막 생각만 해도 막 짜증이 나는데 제가 아직까지도 결혼을 안 하고 있다 보니 제가 20대 때 101번째 프로포즈인가? 그런 일본 드라마 그거를 참 재미있게 봤었는데 근데 참 재미있게 보면서도 야 어떻게 사람이 선을 101번이나 보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지금 소개팅하고 100번 훨씬 넘을 것 같아요. 뭐 그래서 아직까지도 꾸준히 하고 있고 참 뭐 일단 참 신기한 게 뭐 계속 또 들어와요 또. 참 뭐 남자들의 뭐 퀄리티를 떠나서 계속 이제 오고 있는데 이 제일 싫은 경우가 뭐냐면 아니 자기가 밥을 먹자 그러면 좀 아이디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비싼 걸 사달라는 게 아니죠. 여기에 대게 짜장면 유명한 집이 있는데 그 뭐 수타 짜장 하나 드실래요? 이런 거라도 좋단 말이죠. 그런데 아무런 아이디어 없이 그것도 차는 또 괜히 갖고 와가지고 막 타시죠. 막 이렇게 해서 이게 정말 제가 얼마 전에 겪었던 일인데 남자가 또 데리러 왔어요. 뭐 굳이 안 그래도 되는데 뭐 데리러 왔어요. 그래서 뭐 타래요. 탔는데 제가 여기 아는 데가 없는데 어디 갈까요? 그러는 거예요. 굉장히 곤란하잖아요. 그리고 또 대부분 그런 소개팅 이런 걸 하면 남자가 돈을 내는데 아직까지도 첫 번째 만남에서는 근데 그거를 뭐 제가 뭐 비싼 데로 뭐 안내하기도 참 뭐 하고 그리고 여기 이 지역이 주차할 데가 되게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갑자기 그러면 되게 당황스러운 거죠. 그런데 남자는 아무 생각 없이 나온 것만도 그 외모만도 사실 짜증이 나는데 거기에서 막 계속 뭐 좌회전할까요? 우회전할까요? 직진? 뭐 계속 물어보고 그렇게 뭐 아무런 아이디어가 없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여자들이 되게 싫어하죠. 맛이 없어도 여자들이 좀 마음에 들면 또 되게 맛있는 척 하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주도적으로 뭘 좀 아이디어를 갖고 나가야지 아무것도 없이 가서 저는 여기 이 근처에 아는 데가 없는데 또는 막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또 인터넷 뭐 이런 데 또 찾아보고 와가지고 소개팅 하면서 쿠폰을 왜 가지고 와요. 나이 들어. 여기 뭐 20% 할인 쿠폰 프린트된 거 내고 창피하게 막 그런 센스. 그래서 이게 사실 그 접대하는 요령은 그 남녀의 작업하고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글로벌 작업의 정석이라고 했는데 반드시 사전 답사 하셔야 됩니다. 화장실까지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외국 사람들 방바닥에 앉으면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특히 뚱뚱한 사람들. 뚱뚱한 사람 방바닥에 앉혀놓으면 나중에 못 걸어요. 이게 쥐가 나가지고. 그리고 계속 막 이렇게 그 뚱뚱한 사람들 이렇게 바닥에 앉혀놓으면 유심히 한번 관찰을 해보세요. 계속 자세를 바꾸거든요. 이게 아파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보지도 않고 뭐 계속 맛있냐고 물어보고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래서 제발 좀 그 사람을 좀 잘 관찰을 해야 돼요.
여기서 이제 그 또 식사를 할 때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너무 형식적인 거죠. 뭐 이런 거죠. 뭐 this food okay? 그러면 yeah, very delicious, great 이렇게 외국 사람들 그래요. 근데 원래 외국 사람들이 액션이 한국 사람들보다 커요. 저 예전에 그 미국에서 돌고래 쇼를 본 적이 있는데 저 너무 힘들었어요. 거기서 돌고래 쇼를 그 사람들하고 보는 게. 왜냐면 우리나라에서는 박수를 어느 정도 때 치냐면 이렇게 뭐 훌라후프 막 불 같은 거 붙여놓고 거기 돌고래 들어가고 막 이때 막 야 치잖아요. 계속 가만히 있다가. 근데 그 사람들은 돌고래 껴 그러면 막 기름 막 그래요. 그래서 계속 박수를 막 치고 막 그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박수를 치고 있는 거죠. 한호하고 so cute, so great 막 계속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걔네 원래 습관이 그런 거야. 정말 맛있는 게 아니라 그 고기 딱 보면 terrific, wow, the wonderful marbling 막 그런 그 원래 그래요. 그 사람들이 어제 먹었어도 그러고. 근데 그걸 가지고 내가 장소 하나는 잘 골랐네 막 이러면서. 그리고 고깃집 가면 우리나라 고깃집들의 특징이 그 아줌마들이 계속 놓잖아요. 그러면은 그 계속 놓고 막 그러면 막 배부른데도 계속 오고. 그러면 또 딜리셔스 오케이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 오케이 그럼 좋다고 더 시키고. 이러면 그 먹는 사람은 정말 내가 딜리셔스라고 말했을 때 이게 정말 딜리셔스인가, 오케이 했을 때 오케이 하면 정말 오케이인가, 이런 것들을 좀 그 사람을 사실 그게 오케이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오케이 한다고 해서 그게 정말 오케이가 아니라 그 사람을 살펴보면 알 수 있거든요. 이게 표정이 어떤지, 잘 먹고 있는지. 심지어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세심한 편인데 외국 사람들이 그 젓가락질을, 요즘 젓가락질은 대부분 해요. 일식이나 중식 다 하도 인기가 많아서. 그런데 우리나라 젓가락이 이거 세잖아요. 그래서 그 되게 미끄러워요. 그래서 특히 이걸로 일식집 같은 데 가면 못 먹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러면 나무 젓가락을 달라 그래요. 그 사람들한테. 그런 거나, 그리고 이렇게 좀 유심히 보고 있으면 이렇게 뭐 음식이 뭐 예를 들어 한정식 집에 갔다 뭐 이러면 없어지는 접시만 계속 없어지고, 고깃집을 가도 뭐 샐러드 같은 것만 계속 비고 뭐 이건 안 먹고 그러면 아줌마한테 이거 계속 더 주게 좀 하고, 뭐 그 사람이 계속 소금만 찍어 먹으면 소금이 없잖아요. 그러면 소금 더 달라 그러고 뭐 이런 식으로 배려를 해줘야 되는데 막 계속 자기 막 입 터지게 먹으면서 뭐 인 코리아 막 계속 그런 지루한 얘기 뭐 있잖아요. 사실 누구나 자기가 말을 하고 싶어 해요. 듣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그럼 바이어들도 그 사람이 말을 하게 해줘야 돼요. 그 사람이 말을 하게끔 해주고 그걸 되게 재미있게 들어줘야지 그 사람이 흥이 나고 와 얘하고 말하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지. 우리나라 아저씨들 그러니까 삼원가든 같은데 그 아무나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게 가면은 바이어랑 온 아저씨들 되게 많거든요. 삼원가든 뭐 일본가든 이런 데 가면. 그러니까 한번 한 시간이 있으실 때 그런 데 가서 한번 누구 찾는 척 하면서 쓱 한번 걸어보세요. 그러면은 아저씨들이 테이블마다 대화가 거의 같아요. 뭐, in Korea, 뭐, we have a new lady president, 뭐, 이런 거 해요. 듣는 사람은 얼마나 재미가 없겠어요. 뭐, 그리고 그게 뭐, 영어를 잘 못하니까 그게 뭐, 내용이 뭐, 재미있는 것도 아니고, we are the first country in Asia, which has a lady single president, 뭐, 이런 거 하고 있다고 한번 직접 가서 보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잘 보고, 이 사람이 정말 인조이 하고 있는가, 이 사람이 정말 즐기고 있는가를 Are you okay? 해서 오케이 했다고 그게 오케이가 아니라 내가 눈으로 보고 세심하게 봐야지 된다는 거죠. 막 그 뚱뚱한 사람이 막 양반다리 하고 막 이렇게 만지고 있는데 Are you okay? 그래서 오케이 그런다고 그 계속 앉아 있고 이런 거. 그리고 이제 그 고기를 구울 때 제가 신입사원 한 3년 차 그때 이제 실제로 겪었던 일인데, 우리나라 사람들 고기 특히 소고기 먹을 때 보면 보통 회식할 때는 삼겹살 먹고 바이오 오면 좋은 데 가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억수로 먹어요. 평소에 못 먹으니까.
등심 이런 거. 그런데 그 차라리 삼겹살이면 난데 뭐냐면 돼지고기는 바짝 구워 먹잖아요. 근데 소고기는 좀 이렇게 핏빛 돌게 좀 덜 익었을 때 먹어야 육즙 흐르고 맛있잖아요. 그러면 막 이 평소에 못 먹던 등심 뭐 투뿔 뭐 2+A 뭐 이런 데 가면 사람들이 환장해서 막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한번 제가 직접 겪었던 일인데 어떤 그 호주 한 60대 그 디렉터가 온 적이 있었어요. 퍼체싱 디렉터가. 근데 그 사람이 너무 안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제서야 이제 그 사람을 보고 왜 이렇게 안 먹냐 그랬더니 너네가 다 먹어서 먹을 게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나라마다 고기를 굽는 방식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아웃백은 그 이제 뭐 우리나라식으로 된 건데 그 호주에 가서 스테이크하우스를 가보시면은요, 이게 좀 호주 좀 전통식으로 하는데 보면 호주 사람들 주로 어떻게 먹냐면 겉을 바짝 타게 익혀 먹어요. 속은 삐삐이 도는데 겉이 바짝 타서 우리나라 사람들 막 대장암 걸린다고 안 먹는 그런 까만 거 막 붙어 있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식성은 자기는 이렇게 바짝 익혀서 이렇게 그 까맣게 그것까지 까매진 다음에 먹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거를 계속 다 집어 먹어버리니까는 계속 그 이 석쇠에는 덜 구워진 핏빛 도는 것만 있으니까 이 사람은 먹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거를 사람들이 못 보고 그것도 실컷 자기들 배 부른 다음에서야 이거 왜 안 먹어? 그러면은 너희들이 다. 근데 그 사람이 바이어 같았으면 그 말을 안 했을 거예요. 그 사람이 왜냐면 LG전자, 제가 LG전자 있을 텐데 LG전자 호주법인의 디렉터였던 거죠, 그 사람이. 그러니까 같은 직원들이었으니까 너네가 다 먹어서 먹을 게 없다 이렇게 말했던 거지. 만약에 그런 커스터머였다면 그 사람 배가 고팠겠죠. 그래서 호텔에 가서 뭐 룸서비스를 먹던지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당한 다음에 되게 반성을 많이 했거든요. 저 사람이 우리가 다 먹어서 못 먹고 있었던 건데도 저 사람은 바짝 구워 먹는 건데도 내가 그러고 있었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좀 식사나 사실 소개팅 할 때도 그렇게 하는데 좀 밥을 먹고 가요. 식사하기 전에. 왜냐면 제 배가 고프면 제가 먹는데 환장을 해가지고 대화 이런 데 집중이 잘 안 되고 상대를 못 챙겨주기 때문에 제가 막 그 바이어 만나서 식사할 때나 소개팅 할 때나 제가 막 우유라도 하나 마시고 가고 막 조그만 빵 같은 거 하나 먹고 가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자들이 소개팅하고 이럴 때 되게 안 먹잖아요. 그게 근데 뭐 잘 먹는 걸 좋아하는 여자도 있대지만 제가 얼마 전에 한 선배가 이러더라고요. 이거 얼마 전에 어떤 여자를 만났는데 그 여자 너무 잘 먹는 게 자기한테 마음이 없는 것 같다. 내가 싫으니까 그렇게 먹은 거 처먹처먹 계속 먹더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좀 저는 그래서 먹고 가요. 왜냐면 제가 먹는데 집중을 안 하고 좀 이렇게 더 배려해 주려고. 그래서 제발 are you okay 이런 거 하지 말고 지금 잘 보셔야 됩니다. 저 사람이 왜 안 먹는 것인가. 지금 먹을 게 없어서 안 먹는데 왜 안 먹냐 그러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고 말로만 맛있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 지금 3일째 갈비 먹는데 계속 더 시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누구를 위한 식사이냐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사 하나로만 봐도 이렇게 챙길 게 굉장히 많고 되게 개별화가 돼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걸 너무 대충대충 매너리즘에 빠져서 하다 보면 정말 좋은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든 사람은 자기가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해외 영업이건 무슨 영업이건 뭐 소개팅을 하건 뭐를 하건 간에 상대방을 좀 특별한 존재로 느끼게 해줘야 되거든요. 뭐 예를 들면 누구한테나 잘해주는 여자들이 또 어떤 남자를 싫어하냐면 아무한테나 잘해주는 남자, 해픈 남자. 정말 싫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남자를 소개시켜 준다면서 어떤 남자가 이상형이냐 이렇게 물어봐서 제가
다른 여자들한테는 까칠하면서 나한테만 잘해주는 남자. 그랬더니 못 간 이유가 있군. 뭐, 뭐 이러시던데 정말로 여자들은 아무한테나 다 잘해주는 남자 너무 싫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보통 이제 회사도 제가 이제 꽤 오래 다니고 있는데 회사를 다니다 보면은 회식에 그 두 가지 유형의 남자들이 있어요. 뭐냐면 원래 일정이 없었는데 뭐 그런 거 많잖아요. 뭐 전무님이 오늘 비가 갑자기 오니까 비 오는데 막걸리나 한잔 할까? 이렇게 되면 두 유형의 남자가 있어요. 뭐냐면 약속이 없어도 저는 오늘 약속 있습니다. 먼저 가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남자가 한 유형이고, 정말 실제로 약속이 있었는데 사람들 다 가니까 나라도 전무님하고 먹어야 될 것 같아서 정말 약속이 있는데 집에 전화해서 나 갑자기 회식해서 못 가. 이런 남자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여자들은 그래서 되게 매너 좋은 남자들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남자를 만나면 되게 기분이 좋지가 않은 게 뭐 얘가 뭐 나한테만 이렇게 해주겠나. 너무 몸에 익은 이런 남자들. 그리고 아무한테나 잘해주는 뭐 남자들. 그리고 칭찬도 너무 남발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 나한테 피부 좋다 그랬는데 전 사무실의 여자들이 다 피부가 좋아 오늘.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효과가 없거든요. 그래서 고객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모든 재원은 그 한정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구매 버짓이 100만 불이 있다 그러면 그 100만 불 안에서만 살 수 있는데 되게 막 구매처를 많이 넓히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선택을 받으려면 얘한테는 내가 꼭 사줘야 되겠구나. 다른 데는 몰라도 내가 얘한테는 정말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렇게 되려면 좀 특별한 느낌을 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막 그냥 되게 건성건성으로 누구를 대하든지 똑같이 하면 사람은 자기가 특별하다고 생각되지 않으면 그 사람도 대충 하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존재가 될 수 있게, 그리고 뭐 여자를 만나실 때, 남자를 만나실 때도 이 사람이 좀 특별한 존재가 될 수 있게, 그러니까 유행가 가사 들으면 좋은 게 많잖아요. 뭐 세상에 남자는 많지만 너는 너뿐이야. 뭐 너는 달라. 뭐 이런 거 많잖아요. 특별한 존재가 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칭찬을 하실 때는 구체적으로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칭찬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모든 인간관계에서 이제 칭찬이 굉장히 중요한 기술인데 이거를 너무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예쁜 여자한테 뭐 예를 들면 김태희한테 너무 예쁘시네요 그러면 기분 뭐 안 좋거든요. 맨날 듣는 거지. 그러고 뭐 그게 못생긴 여자한테 또 예쁘시네요 이러면 그거 진짜 욕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을 좀 잘 관찰을 해서 이렇게 내가 정말 듣고 싶은 말을 콕 집어서 해주고 좀 구체적으로 해줘야 돼요. 그런데 제가 저거를 왜 저 그림을 가져왔냐면 제가 예전에 약간 좀 바람둥이 같은 남자, 좀 나쁜 남자를 한 달 정도 만난 적이 있었는데 정말 너무 말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가끔 이 세상 사는 게 힘들 때 그 남자가 해줬던 말을 이렇게 막 기억을 하곤 해요. 근데 한 번 이제 그 남자랑 참치집에 갔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참치집 이렇게 바에 앉아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거기서 이제 참치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 무순이 있잖아요. 참치집에 가면은. 그랬더니 보통 남자들은 무순 보면은 그냥 아무 생각 없죠. 그냥 김에 참치와 같이 넣어서 싸먹는 그냥 부재료일 뿐이죠. 그런데 그 남자가 이렇게 무순을 이렇게 바라보더니 참 이런 거는 무순 이런 건 하나씩 있으면 안 예쁜데 이렇게 뭉쳐 있어야 귀여워. 그러더니 저를 보더니 근데 너는 혼자 있어도 참 예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무순하고 사람을 연결시켜서 저런 무순 같은 거 사실 무순이 이거 하나만 있으면 진짜 빈하고 그렇거든요. 근데 무순이 이렇게 모아놓으면 이렇게
옹기종기 귀엽고 이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너는 정말 그 뒤에 말이 좀 하시면 좀 속이 안 좋으실지도 모르는데 내가 살아있는 걸 보고 예쁘다고 생각한 건 네가 처음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굉장히 느끼한 말이지만 사실 그런 거 들으면 되게 기분 좋거든요. 근데 정말 제가 여태까지 만난 수많은 사람 중에 가장 칭찬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뭐 제가 굉장히 피곤하면 특징이 있는데 여기 그 왼쪽 이마에 핏줄이 올라오거든요. 이제 피곤하면. 그러니까 그 사람들 유심히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되게 피곤했는데 여기 핏줄이 찔루시룩 걸리는 걸 보더니 야, 너 이렇게 핏줄까지 섹시하냐? 막 이러고 해가지고 칭찬을 되게 구체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감사 인사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출장 갔다 오시거나 다른 회사 방문하셔서 미팅을 하고 오시면 시간 내주셔서 고맙다는 감사 인사 또는 뭐 한국에서는 요즘에 뭐 문자도 많이 보내잖아요. 카카오톡도 많이 보내고 할 때 감사 인사도 사실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뭐 이런 거죠. 자, 만약에 저랑 미팅을 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문자를 보내요.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이렇게 보내잖아요. 뭐라고 답장을 해요? 네, 저도 반갑습니다. 이것밖에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뭐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문자를 보낼 때도 아까 재즈 좋아하신다는 얘기 들으셨는데 뭐 혹시 뭐 몇 월 며칠에 누구 공연하는 거 아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해야 이게 뭐 미끼를 던져야 뭐 계속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 인터액션이 답장이 할 만한 거를 보내셔야죠. 영어로 보내는 땡스레터도 뭐 누구를 만나고 왔으면 땡스레터를 보내야 된다 이런 거는 누구나 알고 있죠. 그리고 뭐 오도리 헵번 뭐 이런 책 읽으면 뭐 24시간 안에 땡스레터를 보내야 된다. 보내는 건 좋아. 근데 뭐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precious time looking forward to seeing you again 이런 거 하면 답장할 게 없잖아요. 뭐라고 답장을 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때 나한테 이 말을 해줬는데 그 말이 되게 큰 도움이 됐다. 그리고 그때 이런 거 자료를 있으면 달라 그랬는데 이 자료를 찾았다. 이거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더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라. 이래야지 이게 계속 이어지는 거 아니에요. 뭐 심지어 일본 같은데 워낙 소녀시대나 뭐 카라 이런 애들이 인기가 많기 때문에 얘기하다가 뭐 자기 소녀시대 누구 좋아한다 이런 말 하는 사람 많거든요, 남자들. 뭐 자기는 취향이 특이해서 그런지 한국에서는 제일 인기가 없다는 써니가 나는 제일 좋다 뭐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매일 보낼 때 써니 사진 하나씩 같이 보내주고 이러면은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그리고 특히 필리핀 이런 데 가면 한류가 세기 때문에 좋아하는 연예인들이 꼭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의 그거 업데이트 소식을 계속 해주는 거죠. 걔네보다는 우리가 되게 빠르니까. 누가 이번에 놀러와 출연한다. 뭐 누가 이번에 뭐 하다가 넘어졌다. 뭐 이런 거 알려주면 되게 좋아한다고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스페시픽하게 그렇게 해줘야 되고. 그리고 그런 거죠. 그런 서점에 보니까 무슨 픽업 아트라는 책이 나왔던데 그게 뭐냐면 길에서 여자들을 픽업한다 이래가지고 그런 여자들을 꼬시는 법 뭐 그런 책인 것 같던데 그런 거 보면은 그 문자의 기술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문자를 보냈을 때 낚일 만한 문자 보내는 거 해가지고 문자 신뢰가 그런데 막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사실 남자분들이 되게 안타까운 경우가 뭐냐면 크리스마스에 문자를 보내서 이모티콘 막 많이 넣고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면 되게 곤란하거든요. 그걸 받고 나도 메리 크리스마스밖에 할 게 없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던져줘야 되는 거죠. 오늘 바빠요? 이렇게 하면은 보통 여자들이 안 바빠도 네, 좀 왜 그러세요? 이렇게 되죠. 왜냐면 오늘 바빠요. 근데 시간 진짜 많아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또 뭐 예를 들면 저랑 커피 한잔 할래요? 근데 거기다 네 이렇게 하기 참 좀 그렇잖아요. 거기다가 저랑 차 한잔 할래요? 아니면 술 한잔 할래요? 이렇게 하면 술 한잔 하자 그러긴 뭐 하니까 그럼 차 한잔 해요 간단히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뭔지 물 수 있는 거를 보내야 돼요. 물 수 있는 거 칭찬도 그렇고. 그래서 뭐 담배 끊는 사람들 회사에서 부장님이 담배를 끊었다. 그러면
칭찬 구체적으로 하는 것 좀 묘사도 해줘야 되는 거죠. 어우, 제가 어제 찜질방에 갔다 왔는데 거기 삶은다 이게 그 깠을 때랑 부장님 얼굴 표면이 지금 똑같아. 막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대화하고 핑퐁은 달라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많은 그 외국인과하고 대화에서 대화가 아니라 핑퐁 수준에 있는 게 되게 많아요. 뭐 이런 거죠. 아, 뭐 그 회사에는 뭐 회식을 자주 합니까? 저희는 한 달에 2번 합니다. 그쪽은요? 아, 저희도 뭐 한 2번 합니다. 침묵. 그 다음에 또 뭘 할지 또 한참 생각하다가 그쪽에는 이번에 연말 보너스 나오나요? 아, 저희 이번에 다행히 나왔습니다. 그쪽은요? 저희 못 받았습니다. 침묵. 이거는 대화가 아니에요. 이건 대화가 아니에요. 그냥 끊어지고 그냥 Q&A가 그냥 한 번씩 오가는 거지. 대화는 신이 나서 계속 돼야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할 말이 있어야 돼, 할 말이. 그리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주제를 좀 알아야 돼요. 어떤 거를 그 사람이 좋아하는지. 그래야지 그 말이 계속되지. 그게 서로 공통된 화제가 없다 보면 핑퐁이 되는 거거든요. 뭐, 축구 좋아하십니까? 아니요? 끝. 그러니까는 이 대화를 하려면 화제가 많아야 되고, 뭐, 저 같은 경우에 뭐, 예를 들어, 다음 주에 대만 출장 간다 그러면, 대만에서 뭐, 최근 한 달 동안 무슨 일이 있었나 그런 것들을 이렇게 쭉 보고 가거든요. 뭐, 그 키 큰 농구 선수 뭐, 그런 애 뜰 때 뭐, 걔네 집 앞에 뭐, 대만 사람들 와서 막 기다리고 뭐, 그런 기사거리, 가십 같은 것들을 쭉 보고 간다고요. 그래서 할 말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좀 핑퐁이 안 되게 좀 인터랙션을 잘해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누구나 남의 말을 듣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자기가 하고 싶어 한다고요. 내가 말이 하고 싶어. 그리고 내 말, 그 상사들이 어떤 사람 좋아하냐면 자기 말 잘 들어주는 사람 좋아해요. 그래서 보통 여자들도 그러잖아요. 여자들이 좋아하는 남자 유형이 어떤 그 남자냐면 좀 이렇게 운전할 때 이렇게 남자는 운전하고 물론 잘해야죠. 팔도 길고. 그런데 이제 남자는 운전하고 여자는 옆에서 막 되게 사랑스럽게 오늘 있었던 일을 제잘제잘 떠들면 남자가 이렇게 사랑스럽게 쳐다보면서 머리를 한번 쓰다듬어주는 이런 게 여자들의 로망이에요. 근데 그래서 자기가 자기 혼자 다 떠들고 뭐 회사에서 있었던 별일도 아닌 거 막 뭐 부장 욕하고 그러면 남자가 와, 아니 감히 무슨 새끼가 우리 애기한테 그랬어 오빠가 죽여버릴까? 막 그러면 막 이런 거 뭐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말을 많이 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런 바이어를 만났을 때도 내가 말을 많이 썰렁한 얘기 뭐 한국 얘기 많이 듣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걷다 대고 나 혼자 막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말의 본물을 터지게 해야 돼요. 근데 여기 현철 아저씨 사진을 왜 붙였냐면 다 이게 좀 이렇게 20대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이 노래를 모르실 것 같은데 옛날에 봄선화 연정이라는 노래가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시작하냐면 손대면 더욱하고 터질 것만 같은 그대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누구나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래서 고기를 톡 하고 터지게 해줘야 되는 게 대화의 기술이에요. 예를 들면 그 수능 보고 나서 막 그 결과 발표하고 이런 철에요. 회사에 가면요. 가끔씩 애들이 서울대 합격한 그런 부장이나 임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좀 말하고 싶어서 환장. 그런 사람들 근데 안 물어봤는데 우리 애 서울대 합격했어 이럴 수 없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먼저 이거 축하드립니다. 이번에 뭐 서울대 합격하셨다면서 그러면 계속 우리 애가 공부를 어떻게 했고 가외도 한 번 안 했는데 갖고 막 난리가 나요. 그거를 해줘야지 되는 거예요. 말할 수 있게. 그러니까는 그거를 사람 상황을 봐서 해야 되는 거죠. 삼수하고 떨어진 집에다 이번에 또 시험은 뭐 이번엔 됐어요. 뭐 이렇게 눈치 없이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바이어들도 되게 사람이 누구나 하나쯤은 말하고 싶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의 본물을 터지게끔 해서
그렇게 하면은 이 사람은 내 얘기를 되게 잘 들어주는구나. 얘가 또 보고 싶다. 와, 걔는 정말 괜찮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중국어를 잠시 배운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그 대만 여자 바이어를 만나기 전날에 중국어 수업에서 되게 초보반이었는데 뭘 배웠냐면 니 파파 마마 하우마 이걸 배웠어요. 엄마 아빠 잘 계시냐 해서 이제 그 사람을 이제 만났는데 저기 연습도 할 겸 니 파파 마마 하우마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제 손을 이렇게 잡더니 어제 아빠 암 수술하셨고 그 아빠가 평생 바람을 피웠었는데 엄마가 지금 아빠가 막상 죽을지도 모르는 시한부 인생에 엄마의 이 심경 이런 거를 막 1시간 동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되게 당황했어요. 그냥 이렇게 연습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정말 그 물어봐 주면은 터질 것 같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거죠. 그거를 찾아서 톡 건드려 주셔야 돼요. 봉성화 연전처럼 탁 터지게. 그래서 근데 그거는 관찰을 잘 하셔야 돼요. 그 사람에 대해서 좀 많이 좀 이렇게 잘 관찰을 하다 보면 그 사람이 뭐를 말하고 싶은지 뭐에 관심이 있는지 알 수 있거든요. 이게 안 되면 이제 핑퐁 되는 거예요. 뭐 이번에 성과급 얼마나 오셨어요. 뭐 애들은 공부 잘하나요. 뭐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보통 이제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공부를 너무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협상 같은 거 할 때 어떻게 해서든 자기가 주도권을 한번 잡아보려고 막 말 많이 하려고 막 그런다고요. 그런데 막 이게 불쌍한 척 가만히 있는 거를 더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는 협상을 할 때 이 협상 잘하는 법 이런 책이 있으면 그건 뻥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에 따라 다 다른 거거든요. 그 사람에 맞춰서 대화를 하고 협상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게 먹혀드는 사람이 있다고요. 이렇게 난척하는 애들 싫어하고. 그러면 이렇게 해줘야죠. 그래서 그런 협상을 할 때 그 상대방의 스타일을 파악하는 것. 그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 이거는 이제 스토리텔링이 그 모든 일에 사실 별거 아닌 일에 의미를 부여하는 게 스토리텔링이거든요. 이게 잘 돼야 됩니다. 그게 영업사원들 뿐만 아니라 뭐를 하거나 사실 스토리텔링이 굉장히 중요해요.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이게 그 옛날에 그 투유 초콜릿 광고예요. 이게 장구경이 해가지고 엄청 인기가 있었는데 이걸 제가 왜 했냐면 얼마 전에 그 발렌타인데이였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사실 회사 생활 하시는 여자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이거 참 그 초콜릿 안 주고 넘어가긴 찜찜하고 회사 사람들 왜냐면 다른 여자애들 막 특히 얄미운 애들 막 집에서 브라우니 구워오고 이런 애들 있잖아요. 난 왜 그런지 몰라. 뭐 이렇게 해서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넘어가면 뭔가 좀 찜찜한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또 뭐 페파 뭐 그런 거는 비싸고 그래서 제가 그 투유 초콜릿을 아직 팔아요. 오리온에서 포장 바꿔서. 근데 투유가 1,500원이에요. 하나에. 싸죠. 다른 거보다. 근데 그것도 발렌타인데이 이럴 때는 10개 사면 5개 주나 뭐 이런 걸 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렇게 가나하고 뭐 이런 한국 초콜릿들이 다 이 가격인데 일부러 투유를 사서 하나씩 쭉 돌렸어요. 그러면서 장구경에 대한 그 설레임의 특별함을 나누고 싶다. 정말 사랑을 고백할 땐 투유 막 이런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게 싼 걸 산 다음에 갖다 붙이면 되는 거죠. 내가 투유를 고른 데는 이유가 있다. 이게 왜 가나가 아니고 투유인 것이냐. 막 이렇게 의미를 붙이면 의미를 붙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뭐를 할 때. 그리고 내가 왜 당신에게 팔아야 되는지 그 스토리를 잘 설명해 주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고객한테도. 때문에 뭐를 할 때 좀 스토리를 잘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제가 지금 10분 남아가지고 앞에 아까 거기서 스토리텔링 같은데 좀 하고 싶은 말이 더 있었는데 좀 짧게 했는데 그 회사 생활 아마 여기서는 제가 좀 가장 선배인
것 같은데 다 동안이시라 그런지 모르지만 그 하고 싶은 일을 갖다가 미루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그거 미루면 나중에 못합니다. 그냥 질러버려야 돼요. 하고 싶은 일들이 있으면. 그리고 뭐 배우고 싶은 거 뭐 이런 게 뭐 있는데 영어 먼저 마스터하고 뭐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제가 단언하건대 영어는 마스터 못합니다. 어떻게 외국어를 마스터해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바로바로 질러버려야 된다는 거죠. 물론 그 하고 싶은 일이 뭐 불륜이라던가 그런 거 말고 좀 좋은 하고 싶은 일은 바로바로 질러버려야지 계속 지지끄면 시간이 가도 못한다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회사 다니면서 책을 쓸 수 있었던 것도 그 되게 뭐 좀 불가능해 보이지만 출판사랑 그냥 미친 척하고 계약해버린 거죠. 계약하면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못 썼겠죠. 출판사랑 계약하는 게 부담스러우니까 일단 제가 다 쓴 다음에 한번 드릴게요. 그러면 영원히 못 썼겠죠. 그래서 어떤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일단 지르고 그 납기에 맞춰가지고 미친 듯이 해보는 거 그런 것들. 그러고 뭐 만약에 해외 영업이 되게 해보고 싶다. 그러면 하면 되는 거죠. 이게 뭐 영어 먼저 한 다음에 말해봐야지 이게 아니라 하면 되는 거. 그래서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좀 바로 질러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그 직장인의 지금 뭐 회사 직장 생활을 몇 년 정도씩이나 하셨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직장인의 능력이라는 게 사실 옛날에 운칠 기삼 이런 말 많이 썼잖아요. 운이 9입니다. 운이 9, 능력이 10, 직장 생활이 대부분. 그래서 그런데 그 기다리는 게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 운때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 그게 직장인의 능력인 것 같아요. 진짜. 근데 보통 한두 번쯤은 누구에게나 기회가 오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 기회가 오기 직전에 그만둬요. 그래서 그 기회를 못 가지고 많이 실망하고 뭐 상처도 받고 그러는데 직장인의 능력이 다른 것보다 그냥 하염없이 기다리는 게 아니라 준비된 채로 기다리는 거. 그래서 준비된 채로 기다리다 보면 기회가 진짜 꼭 한두 번씩은 누구에게나 오니까 지금 만약에 회사에서 뭐 한직에 계신다거나 뭐 좀 마음대로 안 풀리시는 분들은 꼭 한번 기다려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 2011년 10월에 대구여고라는 대구에 있는 여고에서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 무슨 그 학교에서 뭐 독서반 1년 연간 행사로 초청을 받아서 제가 거기서 갔었는데 그때 그 고등학생들한테 제가 인생은 길다라는 말을 했었거든요. 왜냐면 고등학생들 보니까 막 벌써부터 막 진로를 다 정해놓는 거예요. 나는 편집자가 되고 싶으니까 국문과를 가야 되고 나는 뭐 하고 싶으니까 무슨 과를 가야 되고 뭐 이렇게 막 다 정해놓고 뭐 심지어 인생의 계획을 짠 애들도 되게 많던데 그렇게 하면 다른 기회들을 다 놓치거든요. 그리고 그때 한 학생이 저한테 끝나고 와가지고 자기는 가수를 하고 싶은데 너무 늦은 것 같다 이런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걔가 고2거든요. 그래서 네 요즘에 막 오디션 이런데 막 방예담 이런 막 7살인지 뭐 이런 애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고등학생도 나이가 많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막 조바심을 많이 내는데 인생이 굉장히 깁니다. 물론 뭐 예술에 비하면 인생이 짧지만 사실 저희가 교통사고나 암만 안 걸리면 100세까지는 다 살거든요, 이제. 그러고 굉장히 기회가 숨어있는 기회들이 되게 많은데 그거를 그 바이어들 고기 먹는 거 살피듯이 잘 살펴야 기회가 보이지.
이러고 앉아있으면 아무 기회도 안 보이거든요. 그리고 인생은 충분히 길기 때문에 너무 조바심을 내지 마시고 이거 좀 잘 즐기고 숨어있는 기회들을 많이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장인데요. 이거는 뭐 유명한 사람이 한 말이 아니라 저희 제가 판매했던 제품의 이태리 바이어 사장실에 갔더니 자기 좌우명이라고 저게 붙어 있는 거예요. Life is one way trip. Do it in first class. 돌아올 수 없는 거니까 1등석을 타자 이런 말인데 너무 와닿더라고요. 한 번 가면 결코 돌아올 수 없으니까 잘못했다고 다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기왕 직진밖에 안 되는데 퍼스트 클래스로 멋있게 살자 이런 메시지를 드리고 싶고요. 제가 아까 앞에서도 말했지만 제가 오늘 이런 자리에서 제가 뭐 저보다 해외 영업 많이 한 사람도 정말 많고 저보다 경력이 화려하고 더 훨씬 더 큰 뭐 반도체 이런 거 하면 매출액도 엄청 크잖아요. 뭐 신화적인 존재들도 많고 철강 이런데 뭐 되게 많은데 제가 감히 이런 뭐 해외 영업이란 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게 그나마 제가 해외 영업을 계속 했기 때문이거든요. 사실 저한테도 몇 번의 그런 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오퍼들이 있었죠. 뭐 예를 들면 예전에 한참 외국계 은행 많이 생길 때 딜러가 하나 그만두면서 급하게 딜러 자리를 뽑는데 제가 뭐 오퍼를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갔으면 돈을 정말 훨씬 많이 받았을 거예요. 금융권이니까. 뭐 만약에 그런 데를 제가 갔다 하면 뭐 이렇게 경력이 완전히 다르게 갔겠죠. 그런데 저는 그래도 하나를 계속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 있었고 결국은 재능이라는 것이 꾸준함과 또 뭐냐면 내 자신의 능력을 내가 믿는 게 재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아까 제일 앞에서도 말했지만 남이 아무리 많이 칭찬해줘봤자 나한테 사실 그거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들을 때 기분이 좋은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내 재능을, 내가 내 힘을 믿어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만 계속 꾸준히 계속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물도 100도에 한 번에 팍 끓는 것처럼 그리고 뭐 등산 그런 거 갔다가 조난당하는 사람들도 거의 다 동네 어귀까지 와서 죽는데요. 계속 참다가 그 바로 앞에 와서 죽는데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일들이 다 다르지만 되게 답답하게 느껴지고 이럴 때 실제로 이틀만 더 있으면 해결되는 일들도 되게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꾸준함이라는 거 그리고 한 가지 일을 계속했을 때 뭐 진부한 뭐 만시간의 목표 이런 거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어쨌든지 간에 자기의 커리어를 예쁘게 잘 관리해서 이렇게 좀 내 일에서는 내가 어떤 브랜드를 나라는 브랜드를 창출할 수 있게 그런 바람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고요. 오늘 이렇게 토요일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